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주요국 사례들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큰 하락세 없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플이 26.17%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요즘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까지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지 네. 않아도 이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는 투기 현상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북미증권관리자협회의 조셉 보그 회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바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는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다, 광풍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와, 집 대출까지 받아서 산다면 그러다가 집을 날리면 어떡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행위가 상당히 여러분들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비트코인이 오르기만 한다면은 뭐 대출금을 갚아서 상관없겠지만 그 반대가 되면은 더 큰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은행의 중앙화 방식에 대적하는 P2P 거래로서 소위 은행 킬러라고 비트코인이 불렸어요. 하지만 이 은행 킬러를 갖기 위해서 은행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부동산 투자할 때도 우리가 사실상 대출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투자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부동산과 약간 다른 점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내가 산 5억에 샀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2억이 떨어져서 3억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되죠. 네. 살면 되기 때문에 투자 수단 외에도 주거 공간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들은 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이런 게 안 되고 이 화폐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화폐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투자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거든요. 외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투자를 이렇게 돈을 빌려서 하는 건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비트코인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80만 원 선에서 지지선 삼아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1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 방안. 긴급회의를 열어서 발표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는 전면 거래 금지 이런 것들이 나올 예고였는데 하지만 좀 완화된 거래 규정이 나올 것이다. 일부만 규제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안도의 한숨 내셨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전에 2,500만 원까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상황으로 이번 주는 나타나고요. 다만 다른 알트코인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좋고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 77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라이트코인이 약간 쉬어갔지만 리플과 퀀텀이 큰 폭의 상승세로 나타나면서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좋게 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뭐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은 내일 또 결정이 나는 게 있죠. 내일 15일 날 바로 정부의 이 합동 태스크포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규제 방안이 나온다 한다면은 이런 추세도 꺾일 가능성도 있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이런 점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일단 리플이 이렇게 올라간 배경에는 바로 우버와 아마존이 리플과 계약하면서 파트너십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런 소문들이 자자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반영되면서 계속해서 완화된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다른 암호화폐들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대형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암호화폐에서 이 추세의 매기가 수급이 바로 이 중소형 암호화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시기에 따른 추세를 좀 잘 타는 게 중요하다라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2개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국내 한 거래소에 과징금 4,35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돼 피해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해커의 공격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약 3만 1,5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당했는데 과징금 5천만 원은 적다는 것이죠. 방통위 김석진 상임위원은 하루 거래량으로 6조 원이 몰리는 거래소가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건 큰 문제인데 액수가 너무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만 억울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피해 보상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기업인 GMO 인터넷그룹이 직원 급여 일부분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GMO 그룹은 채굴에 특화된 반도체 칩을 이용해 암호화폐 채굴업계를 선도하기도 했었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직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1만 엔에서 10만 엔에 해당하는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요. GMO 측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도 높이고 거래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쇼핑몰이죠. 이베이에서 비트코인 결제 도입 가능성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베이 수석 부사장 스콧 커틀러는 이베이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면 이베이에도 암호화폐 시장에도 한 차례 긍정적인 바람이 불지 않을까요?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최종국 금융위원장에 대해 하태경 의원이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이 4차 산업혁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투기버블은 잡아야 하지만 그렇다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엔진까지 끄는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